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딩 다이아고날 터미널 임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 터미널 임펄스는 5번 파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삼각형이에요. C파도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엘리어트 표준 조정 파동 있죠. A, B, C로 이루어진 이때 C도 터미널 임펄스가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터미널 임펄스가 가능하다. 엘리어트가 1930년대에 이 엘리어트 웨이브를 발표할 때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다이아고날이라고 했어요. 다이아고날. 이 쐐기 모양이란 뜻인데요. 대각. 근데 이제 웨지 형태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특정한 임펄스 파동에서 O 파동에 나타나는 이런 쐐기 삼각형 모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삼각형, 이 수평형 삼각형 모양은 다른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요 수평형 삼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이앵글 삼각형 조정 패턴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쐐기 다이아고날 용어를 엘리어트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랜닐리라고 하는 책 있죠. 그랜닐리라는 분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좀 더 발전시킨 분인데 이분이 이 용어를 이건 터미널 임펄스라고 명명을 하자. 그래서 터미널 임펄스라는 용어는 누가 진 거다? 그랜닐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쓴 용어예요. 이 다이아고날 터미널 임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위아래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뭐냐면 이제 위 추세선을 이렇게 모으고 아래 추세선을 이렇게 걷을 때 같은 방향으로 쐐기 모양. 극단적으로 하면 약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 이거 삼각형 조정에서도 비슷한 거 있죠. 강세 삼각형. 이따가 이 차이는 제가 다루도록 할 건데 이런 모양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O파동, 임펄스 파동의 O파동에 나오거나 아니면 표준 조정 파동의 C파동에 나오는 이런 파동을 우리가 엔딩 다이아고날 또는 터미널 임펄스라고 명명합니다. 이 터미널 임펄스에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터미널 임펄스는 이런 모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오파동이 어찌됐든 임펄스의 오파동도 5개의 파동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3, 4, 5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요 파동들이 전부 다 조정 파동들로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파동이 여기서 이제 임펄스로 올라가고 또 임펄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ABC 전부 다 ABC로 이루어진 파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오파동 끝에 이제 어떤 하락에 대한 힘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A, B가 C가 아니고 원래는 임펄스가 나오려고 해요. 1, 2, 3. 근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꼭지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3파동이 생기다가 말고 주저앉고 이런 식으로 A, B, C로 바뀐다. 1, 2, 3, 4, 5로 나가려고 하던 게 매도 압박이 생기니까 A, B, C하고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A, B, C 다시 또 올라오고 A, B, C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터미널 임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모양 한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5번 파동이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일반적으로 가장 길어요. 가장 긴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1번 파동이 안 길고 다 연장이 없는 파동은 보통은 C 파동에 많이 나온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A, B, C 이게 한번 볼까요? A, B, C, A, B, C, A, B, C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가 이런 식으로 A, B, C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도 A, B, C 네 번째는 조정이 A, B, C 다섯 번째 파동이 A, B, C 그리고 일부는 요 추세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딱 맞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터미널 임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요 4파의 조정이 여기 2파의 조정 부위가 겹쳐요. 중첩이 되는 원래 임펄스 파동의 기본 원칙은 1, 2, 3, 4, 5에서 요 4파가 그죠?
1파의 최고 높이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되죠. 겹치면 안 되잖아요. 1번 파동과 겹치면 안 되고 그게 결국 2번 파동과 겹치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인데 터미널 임펄스는 여기 더 내려와서 그죠? 요 4번 파동과 2번 파동 또는 4번 파동과 1번 파동이 겹치는 부위가 발생한다. 나중에 배울 리딩 임펄스, 리딩 다이오고널 똑같은 말이거든요. 1파 또는 A파에 나오는 요거도 다음에 다룰 건데 얘도 특징은 4파가 1파 또는 2파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키포인트는 2파, 4파가 중첩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1파랑 중첩됐다고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다이버전스가 14일 동안 그죠? 오른 폭을 다 더하고 그죠? 내린 폭을 다 더하고 그거를 분모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오른 폭 곱하기 100 한다 그랬죠. 결국은 올라가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 뭐가 생긴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긴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면 보면은 RSI 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파가 연장됐으니까 RSI 값이 쫙 올라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여기 보면 14개 봉 동안 여기는 이만큼 올라갔지만 여기는 적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RSI 고점이 점점 떨어지는 모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보다는 또 여기 보면 더 적죠. 그러니까 RSI가 어떻게 가격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지표 고점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특히 어디서 터미널 임펄스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거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또 특징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요 아래쪽 우리가 이제 아래쪽을 보는 건 뭐죠? 상승 다이버전스죠. 상승 다이버전스.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 일반적으로는 가격의 밑변이 떨어지는데 RSI의 바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랑 반대인 거, 이거랑 반대가 아니고, 그죠? 또 상승, 히든 상승 RSI, 여기는 가격. 히든 상승은 이거 서로 바꾼다 그랬죠? 가격이, 그죠? 가격의 저점이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저점이 떨어지는. 이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상승의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죠? 여기 보면 가격의 아래쪽이 점점 상승하는데 보면 이 아래쪽에 이 RSI 지표는 점점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5파동 나올 때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챕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하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이런 차트들은 비주얼 가이드 투 엘리어트 웨이브라고 하는 책에서 예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1, 2, 3, 4 이제 5파동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이런 모양이 나왔나 봐요. 여기 보면 이 책에서는 뭐가 좀 참고사항으로 나오냐면 이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현물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은, 근데 여기서 이제 선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는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다. 뭐를? 숏을 여기 이 추세선 근처에서 진입할 수 있다. 이건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 두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는 요 아래 2사 추세선을 긋고 여기를 깼을 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숏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투자자는 여기서 보면 이제 터미널 임펄스도 1, 2, 3, 4, 5가 나오겠죠. 또 여기 요 추세선을 깨고 요 4파동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때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요때는 좀 이제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요 다음 케이스도 아마 이 책에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아예 시작할 때 개파락도 있잖아요. 어떤 케이스는 여기 딱 깨고 이제 마감했는데 그 다음 날 아예 개파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요 책은 투자자의 진입 위치까지도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 책을 파일 같은 걸 구해서 좀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터미널 임펄스는 A, B, C 그죠? A, B, C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C 그죠? 다시 A, B, C 마지막에 다시 A, B, C로 올리는데
요 추세선을 넘는 경우가 있고 딱 맞는 경우가 있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오파가 단절된 경우, 단절이나 좀 짧은 경우, 그죠? 단절은 아니어도 좀 요 추세선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 추세선보다 요 마지막 파동이 넘는 경우하고, 그죠? 여기 다음에 추세선보다 한참 모자라는 요 두 가지 패턴이 딱 닿는 케이스보다 더 아래쪽으로 확 빠지는 변동성이라 해야 하나? 좀 각도가 가파르다. 네, 요런 특징이 있대요. 이 아래 그림은 작년에 비트코인 차트죠. 많이 보셨죠, 이 차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C 올라가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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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근데 이때는 추세가 안 닿죠. 안 닿죠. 그리고 그다음에 A, B, C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게 이제 패턴 매매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이 저점을 예측하는 패턴 매매에서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이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패턴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저점을 어떻게 예측하냐. 첫 번째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이 보통 얘기하는 저점 위치는 요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1, 2, 3, 4, 5. 여기서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요쪽 이 4번 파동 있는 데가 이렇게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게 ABC로 빠질 때 끝나고 ABC로 빠질 때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1, 2, 3, 4, 5 하고서 ABC로 빠질 때 A가 보통은 요 4파동의 저점 겹칩니다. 그리고 B, C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C는 어디까지? 보통은 5파의 소파동 1파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보통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볼까요? 한번 요 이론대로 하면 작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작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A 파동이 처음에 여기서 한번 걸렸어요. 어디서? 4번 파동의 저점에서. 그리고 반등하고 좀 더 떨어지긴 했어요. 어찌됐든 처음 걸리는 부위가 여기, 그죠? 여기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 C는 어디? 그죠? 이 5의 1파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터미널 임펄스가 끝날 때.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이 보통 얘기하는 요 저점, 이 터미널 임펄스. 이게 ABC 조정에서 C파의 터미널 임펄스가 나온다 그랬죠. 요거 아니고 이제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5파동이 터미널 임펄스가 나올 때 어디까지 처음에 빠지냐. 저점 이제 기준은 요 1파동 시작되는 부위에 이제 보통 거기 위치까지 떨어진다. 이부터 패턴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법, 그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패턴 매매 하시는 분들이, 패턴 매매 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이제 저점 확인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헤드가 되고, 그죠? 헤드가 되고,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이게 오른쪽 어깨가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이제 넥라인 이 아래점을 이렇게 이어요. 이제 보통은 여기가 이제 A 파동 끝이 되겠죠. A, B, 그죠? 그 다음에 C가 어디냐, 이게 이제 요 저점이 어디냐 제일 궁금한 건데, 요때 요 헤드에서 가장 높은, 만약에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요 길이,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요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재서, 그 다음에 요 이제 넥라인, 특히 여기 2번 요런 경우는 여기가 A 파동 끝점을 연결한 요 라인을 걷고, C에서 내려올 때 여기 이제 이 선에 이탈하는 때 있죠. 그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한번 차트에서 작년 차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거의 3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패턴 매매 방법은 보통 이런 경우는 요 넥라인을 연결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부위를 요때 C에서 내려올 때 요 이탈점,
이탈 포인트에다가 대놓고 요걸 했을 때 요 최저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요 최저점이 또 엘리엇 파동 이론가들이 말씀하시는 요 이제 이 터미널 임펄스의 이 시작, 터미널 임펄스의 1파 시작점과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RSI 고점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반적으로 걸린다. 그리고 요때 이쪽에 이제 2번 파동과 4번 파동 보면 가격의 아래점, 가격의 요 위점, 가격의 밑점은 올라가는데 RSI의 아래점은 떨어지는, 이거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랬을 때 추세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적으로 여기도 걸려요. 보통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보통은 1, 2, 3, 4, 5번 파동 보면 2번 파동과 4번 파동 끝에점 보면 임펄스 파동에서 특징적으로가 아니고 임펄스 파동의 2번과 4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RSI의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그랬을 땐 추세의 지속, 그러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으니 당분간은 추세의 지속, 오파의 지속이 나타나겠죠. 이런 뜻입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코인대학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면 이 자료, 그 다음에 지난번 RSI에 대한 자료도 올려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1, 2, 3, 4가 나왔는데 3파동이 연장이 없고 1파동이 연장이 없어요. 근데 5번 파동이 좀 커요. 근데 5번 파동이 터미널 임펄스로 나왔어요. 이렇게 터미널 임펄스가 나와서 세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5번 파동이 좀 연장된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우리가 임펄스 파동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5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특징적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여기에 조정이 A 다음에 B가, 그죠? 원래 5번 파동의 꼭지점보다 더 높은 꼭지점을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조정을 보인다. 보통 이중 되돌림이라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런 모양, 이 터미널 임펄스가 5번 이 전체 파동이 연장돼서 터미널 모양이 이제 5번 파동의 파동 연장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5번 파동 모양을 봤더니 터미널 임펄스예요. 그랬을 때는 요 이중 되돌림이 잘 안 나온다. 꼭 감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5번 파동 임펄스 모양은 임펄스인 경우는 이중 되돌림이, 결국 이중 되돌림이란 거는 일레귤라, 불규칙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모양이 터미널 임펄스를 만들면서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게 나오면 그때는 이중 되돌림이 잘 안 나온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자꾸 반복하면 좋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많이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 5번 파동이 끝나고 보통은 A 파동이 요 4번 파동의 저점과 맞는다. 우리 임펄스 파동에서도 사실은, 그죠? 요 4번 파동이 요 그 전 파동 3번 파동에 4번과 겹쳐요. 또 그것처럼 요 터미널 임펄스도 처음에 A 파동이 어디에 많이 겹친다? 요 4번 파동의 저점과 많이 겹친다. 그리고 B 반등을 하고 나서 C 파동은 어디에 많이 걸린다? 이 터미널 임펄스의 요 시작 부위와 많이 걸린다. 이거는 어디서? 임펄스 파동에서. 임펄스 파동의 모양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임펄스 상승, ABC가 아니고, 이런 ABC 파동에서 요게 아니고 전형적인 요 임펄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 시작을 여기서 ABC에서 보통은 이 파동이 끝났어. 그러면 C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 OB 라인 있죠. 요 OB 라인을 깨러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최소 여기 값은 떨어진다. 보통은 요 B의 요 위치, 결국은 얘도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와서 다시 X파가 나와서 타겟에서 올라가는 파동이 아니라면 이 파동이 이 단순 요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이 끝났다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첫 번째 OB 라인까지 내려오고 두 번째는 요 B점의 이 평행 요 수평선 라인까지 일반적으로 내려온다. 그 모양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터미널 임펄스 보면 1번 파동이 긴 경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파동은 1번 파동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요. 왜? 이거는 뭐 충격 파동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격 파동 기본 원리 중에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다 되돌리지 않는다, 그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여기 보면 4번 파동은 2번 파동보다, 이게 2번 파동이죠. 4번 파동은 2번 파동보다 짧아요. 그래서 짧아서 그래야지 이런 모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터미널 임펄스에도 이사 라인은 존재합니다. 2번과 4번 요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 파동의 이사 라인과 비슷해요. 근데 요거를 깨는 경우도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사 라인은 웬만하면 다 지킨다. 그리고 드물게 요 터미널 임펄스가 이렇게 확장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형으로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경우, 확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여기도 살짝 넘어갔다 떨어지거나 여기 딱 맞고 떨어지거나 그렇게 한다. 여기 보시면 요 점점 그러면 확장형도 점점 길어지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삼각형은 이렇게 수렴형 아니면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경우는 확산형은 별로 없고 보통은 불규칙은 어떻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불규칙은 어떻다 그랬죠? A가 B보다 길고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걸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확산형은 보여. 어찌됐든 요 위의 추세선도 위쪽 방향, 각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아래 추세선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긴 하죠. 이런 모양을 하는 삼각형이 뭐 있죠? 삼각형 조정이 강세 삼각형이죠. 요 차이는 강세 삼각형 모양은 비슷해요. 그거에 대한 감별 포인트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타이핑 해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확장형 엔딩 다이고널에서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3번 파동이 길겠죠. 4번 파동은 3번 파동보다 작다. 요 4번 파동은 3번 파동보다 작아. 이게 길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를 어찌됐든 얘도 임펄스 파동의 계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터미널 임펄스잖아요. 이 파동이 1파동을 이 저점을 넘겨서는 안 되고, 이 4파동도 3파동의 저점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고널에서 4번 파동은 2번 파동보다 크다. 2번 파동보다 4번 파동이 커야지 이렇게 확장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이사 라인은 존재합니다. 이 페이지부터가 살짝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볼까 한번 읽어볼게요. 터미널 패턴에서 첫 번째 파동이 연장되는 것을,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게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5번 파동에 이제 1번 파동이 이제 연장되고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ABC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세기형 모양 한다. 근데 세기형 모양 할 때는 1파의 고점과 3파의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연결하고, 밑에 뼈는 어디? 2번 파동과 4번 파동 요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 세기형 모양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 파동 연장된 경우가 가장 많다. 터미널 패턴에서 첫 번째 파동이 연장되는 게 가장 많다. 1번 파동이 연장되면 어찌됐든 얘도 임펄스 계열이기 때문에 1번 파동 연장되면 5번 얘가 연장되면 3번 파동은 어때요? 가장 짧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파동이 가장 짧아서는 안 되니까 결국은 1번 파동이 요 터미널 임펄스인데 1번 파동이 연장되면 그 다음 길이는 3번 파동, 그 다음 길이는 5번 파동이 되겠죠.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우리가 보통의 임펄스는 3번 파동보다 1번 파동이 1.618, 또는 이거를 또 역으로 봤을 때 얘가 1이라면 얘는 0. 얼마죠? 618 관계를 갖죠. 근데 요런 모양을 하려면 얘가 0.618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1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됐을 때 1번 파동은 길이를 1로 봤을 때 3번 파동은 길이는 0.618 이하가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1번 파동의 종점을 기준으로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종점으로 2번 파동은 61.8% 이상 많이 되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61.8%를 넘어서는 안 돼요. 1번의 길이에 61.8% 넘어서는 안 되고, 그 5번 파동은 3번 파동보다 적어진다 그랬죠. 보통 3번 파동에 38이나 618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예요. 터미널 임펄스에도 2번과 4번 요 라인이 존재하는데 2사 라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2사 라인을 깨는 경우, 보통의 이 터미널 임펄스 2사 라인이 깨는 경우 추세선은 명확하게 그려질 수, 정확히 그리는 이 터미널 임펄스 추세선 어떻게 그린다고요? 2번 파동의 저점과 4번 파동의 저점 밑에, 그 다음에 1번 파동의 고점과 3번 파동 고점으로 보통 이은다. 그때 5번 파동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딱 맞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2사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요거를 살짝씩 깨는 거는 뭐냐면 1번, 5번 파동이 연장된 플랫, 그 다음에 파동씨가 미다령인 조정파동, 그 다음에 수평형 삼각형이거나, 그 다음에 네 번째 5번 파동이 터미널 패턴인 경우. 이게 뭐냐면 요 터미널 임펄스에서 5번 파동이 연장형이 됐을 때, 여기 연장형이 이제 플랫 같은 경우 B가 밑으로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깨져. 그 다음에 이제 미다령인 경우, 이렇게 해서 미다령인 경우 위로 깨져. 그 다음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5번 파동이 5번 파동이 이사 라인을 그었을 때 5번 파동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경우, 이렇게도 깬다. 그 다음에 5번 파동이 또 여기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는데 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 5번 파동이 또 터미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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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렇게 올라가면 또 2사 추세선을 중간중간에 요 내부 파동들이 한 번씩 건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다음 설명은 이제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도 보는데 확대해서 볼까요?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터미널 임펄스일 때 1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는다. 보통은 이렇게 터미널 임펄스가 나는데 1번도 연장 안 되고 3번도 연장 안 되고 5번도 연장 안 되고 이런 케이스는 어디에 많은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조정 파동의 C 파동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올 때 연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여기서 대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펄스 파동의 5파에서 나오는 요 터미널 임펄스는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가 가장 많고, 물론 여기서도 연장된 파동이 나오지만 연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터미널 임펄스 같은 경우는 우리 ABC 조정의 C 파동에 많이 나온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2번 파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파동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파동이 연장된다면 2번 파동이 아까 말씀드렸죠.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보통 연장이 1번 파동이 되면 2번 파동, 임펄스 파동에서도 많이 안 되돌린다 그랬죠. 얘도 61.8% 이상은 되돌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번 파동이 연장이 안 된 이렇게 짧은 패턴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되돌리는 경우가 있다. 99%까지 되돌려도 문제 안 된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갔다가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된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이런 터미널 임펄스 모양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터미널 임펄스 모양이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터미널 임펄스인데 이렇게 보면 이 파동이 61.8%보다 많이 되돌렸을 때는 보통 3번 파동이 연장된 이 터미널 임펄스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도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1번, 그죠? 1번, 그다음에 2번이 좀 61.8%보다 더 되돌릴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이 이 정도 길게 연장되죠. 얘보다 뭐 1.618 정도 관계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위에 추세선을 연결했고, 그죠? 아래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이런 세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이게 또 이런 케이스가 뭐 우리가 연장의 법칙에서 예외 케이스가
우리 5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중에 3번이 연장된 우리가 연장의 법칙의 예외 케이스 두 가지 중에 요 하나가 터미널 임펄스의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가 임펄스 파동에서 연장의 법칙에서 예외인 겁니다. 한번 요거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3번 연장에 대해서 제가 이 페이지에 자세히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2번 파동이 1번 파동이 61.1% 이상, 그죠? 3번이 연장된 경우는, 그죠? 3번이 연장된 경우는 2번 파동이 많이 되돌려요. 아까 1번이 연장됐을 때는, 그죠? 2번 파동이 61.8% 이상 되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3번 파동의 38.2% 또는 그보다 작은 수준을 되돌려야 돼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도 원래 이렇게 그려도 이제 세기형 모양이 일반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좀 예시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걸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다시 1번 파동이 이렇게 있고 2번 파동이 좀 많이 되돌리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이렇게. 근데 이 터미널 임펄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펄스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파동 쫙 올라가는 이런 임펄스가 안 나와요. 터미널 임펄스에서는 3번이 겨우 1번의 161.8% 정도 그 정도 길이로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4번이 되돌림이 짧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5번 이렇게 났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세기형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4번 되돌림이 짧아야지 세기형 모양이 나오겠죠. 제가 이거는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번 파동 올라가서 요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렇게 세기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그다음에 3번 파동이 연장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인데 이거는 그러면 읽어볼게요. 3번 파동이 연장이 안 됐으면 1번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럼 아까 이 전 페이지에 나온 설명이겠죠. 만약에 3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1번 파동이 연장이 안 됐거나 연장이 됐거나 아니면 5번 파동이 연장되겠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1번 파동이 연장되었다면 3번 파동은 1번 파동 연장되면 3번이, 그죠? 얘도 어찌됐든 터미널 임펄스도 3번이 제일 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파동 순서가 되겠죠. 만약에 1번 파동이 3번 파동보다 작다면 1번 파동이, 그죠? 3번 파동보다 작다. 이렇게 3번 파동이 작다면 그럼 5번 파동은 좀 얘가 우선 크니까 3번 파동보다 클 수 있겠죠. 근데 3번 파동이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5번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 뜻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겹치가, 어찌됐든 터미널 임펄스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어디 겹친다? 요 4번 파동과 요 1, 2번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파동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까요? 5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4번 파동은 3번 파동이 61.8% 이상 되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이어고널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이어고널 모양은 어디서 나온다? 2번 파동의 저점과, 그죠? 3번, 4번 파동의 저점. 위에는 1, 3 저점.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얘를 4번 파동이 많이 되돌리면 3번 파동보다 많이 되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요? 요 2번하고 4번 추세선이 이렇게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그죠? 4번이 예를 들어서 좀 짧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2번하고 4번하고 연결했을 때 이 세기형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61.8%에서 이렇게 되돌림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바뀌어요.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양이 나온다? 확산형으로 바뀐다. 확산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번 파동은 요 터미널 임펄스에서 되돌림이 많지 않다. 61.8% 이상 잘 안 되돌린다. 아시겠죠? 요 2번과 4번은 피보나치 관계도 갖는 경우가 많다.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구조는 터미널 패턴이 보다 큰 충격 패턴의 5번 파동 구성하고 그 5번 파동이 연장되거나 터미널 패턴의 수평 삼각형까지 모두 파동 시인 경우다. 이 패턴을 강세 삼각형과 요게 중요해요. 5번 파동 연장 패턴을 그려보면 이렇게
뭐가든 깔때기 모양, 우리가 요런 모양이 나온다. 5번 파동이 가장 긴 경우는 요거에 대한 사진을 좀 볼게요. 5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요런 모양이 나온다. 여기서 책에 보면 강세삼각형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에 대해서 앞에 막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차이점 뭐 하나밖에 없다. 예. 여기 당 1번, 2번 파동, 1번 파동, 얘도 임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번 파동, 1번 파동 완전히 되돌리면 안 되죠. 근데 강세삼각형은 A가 B보다 짧은 경우 강세삼각형이고, 또 C가 특징적으로, 그죠? C가, 그죠? D보다 큰 경우. 그래서 이 강세삼각형에서 강세의 확산형,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확산형 강세삼각형은 A, B가 A보다 살짝 크고, 살짝. 원래 확산형은 보통 요런 모양이잖아요. C, D, 예, 그죠? 근데 강세삼각형은 요 관계에서 살짝이란 말이에요. 살짝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C가 D보다 커요. 요 관계가 강세삼각형. 그러면서 요 깔때기처럼 확산형 삼각형을 나타나는 게 확산형 강세삼각형인데, 사실 얘하고 얘 차이는 뭐밖에 없다? 예. 요 B가 A보다 길죠. 어찌됐든. 근데 임펄스 모양에서는 1파가 길 수밖에 없죠. 2파는 1파에 저점을 깰 수 없잖아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이상하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냥 5번 파동이 연장된 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아시겠죠? 뭐하고 헷갈린다? 예. 확산형 강세삼각형과 모양이 비슷할 수 있다. 요 밑에 보면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5번 파동 연장 안 됐으면 3번 파동이나 또는 1번 파동 연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번 파동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5번 파동은 3번 파동의 61.8%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5번 파동이 가장 작으면 3번이 1등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1번이 1등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얘와 얘의 관계는 보통은 61.8% 이상 되지 않아요. 5번 파동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얘도 어찌됐든 2사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사 추세선을 깨는 케이스는 4가지 있다 그랬죠. 5번 파동이 미다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플랫 연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삼각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5번 파동이 또 터미널 임펄스를 만들거나,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주얼 가이드에도 나온 설명인데,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죠. 공격적 투자자는 어서 숏을 들어갈 수 있다. 여기. 그 다음에 덜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안전빵을 원하는 사람은 요 4번 파동 요 저점 만나는 부분에서 여기서 숏을 진입하는 게 안전한 매매법이다. 매매법에 대한 설명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 가이드 투 엘리엇 웨이브. 요 그림은 터미널 임펄스의 이제 수렴형, 그 다음에 확산형인 경우 이런 모양이 한다. 5번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여기 확산형 같은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수렴형도 5번 파동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이런 모양. 그러니까 계속 우리 요 모양만 해서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도 혼자 요 아래 모양도 떨어질 때 모양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IQ가 160, 180 이게 3D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 회전하면 모양이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이렇게 이걸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인지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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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출. 아시겠죠?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요 케이스에 우리가 터미널 임펄스가 5번 파동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ABC 표준 조정에서 C 파동이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그재그에도 나와요. 지그재그에 C 파동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 터미널 임펄스가 끝나고 나면 요 어찌됐든 요 OB 라인은 깨러 내려온다. 첫 번째. 그 다음에 B파의 수평선 요 높이도 일반적으로 깨러 내려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 깨고, 만약에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여기가 X 파동이면 또 여기서 올라가는 조정 파동이 연속으로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 조정으로 끝났다면 대부분 요 첫 번째 여기를 깨고, 요 2사 라인을 깨고, 그죠? 2사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보통은 요 OB 라인까지 깨고, 그 다음에 B파의 요 수평 위치까지 깬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 그림은 지그재그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어. 지그재그에서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1, 2, 3, 4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는데 5파동이 또 터미널 임펄스예요. 그때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제가 이거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원래 추세선을 볼까요? 원래 추세선을 2사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죠?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미널 임펄스가 요 2사 추세선을 깬다, 그죠? 이거 다시 그려 1, 2, 3, 4 여기서 5번이 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면 요 2사 추세선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깬다. 터미널 임펄스에 또 터미널 임펄스예요. 그 모양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도 파일 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으니까 요 모양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요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터미널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 임펄스가 아니 죄송합니다. 임펄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임펄스 충격 파동의 5파에 나온다 그래서 5파 충격 파동의 5파. 그 다음에 표준 조정, 표준 엘리어트 조정.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 거기서 지그재그의 C파, 그다음에 플랫의 C파에 나올 수 있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한 리딩 임펄스도 있어요. 리딩 다이아고날 보통 리딩 임펄스라고 하는 요거는 1파에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A, B, C에서, 그죠? 근데 요 A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그재그의 A파에서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리딩 다이아고날, 리딩 임펄스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요 터미널 임펄스에는 어디 나온다? 임펄스 파동의 5파동에 나온다. 그 다음에 터미널 임펄스는 임펄스 충격 파동의 5파에 나와요. 또는 표준 조정의 ABC에서 C파동에 나온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리딩 임펄스, 리딩 다이아고날은 충격 파동의 임펄스의 1파에 나오거나, 그렇죠? 지그재그 ABC에서 A 파동에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지그재그 ABC나 ABC를 예를 들게요. A에 만약에 리딩이 나왔다. 그럼 C는, 이거 지그재그니까 535죠. C는 항상 임펄스가 나와요. 근데 ABC 지그재그에서 C가 535인데 터미널이 나온다. 근데 그러면 얘는 A는 대부분 그냥 임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진짜 거의 안 나오지만 1파동 A파동이 리딩 임펄스가 나오고, B파동은 조정파동이겠죠. C파동이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다.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건데, 요 최근에 비트코인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서 이게 아마 그때 쭉 빠진 게 FOMC 때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1, 2, 3, 4, 5로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 2파와 4파 겹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왔다? 임펄스가 나오는데 겹치니까 리딩 임펄스가 리딩. 그 다음에 여기 61.8% 정도 되돌리고 ABC로, 그리고 나서 5파가 나왔어요. 근데 모양이 세기형으로 나오고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네. 아주 드물게, 책이 아니고 요 교육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드문다. 이 케이스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A파의 리딩, 그 다음 보통 A파의 리딩이 나오면 지그재그에서 C파는 일반적으로 임펄스가 나와요. 이게 맞아요. 근데 요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다. 뭐 A가 리딩 나오고 B 조정 나오고 C가 터미널
터미널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최근에 있었던 것 같다. 이건 뭐 제 해석이니까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터미널 임펄스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지표 MACD 원래 하려고 했던 지표하고 그리고 8월 말까지 복합 조정을 준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리딩은 또 제가 시간 나면 또 중간에 한번 더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